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정태근 이사 그리고 김민성 이사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한국 항공우주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4,200원에 50%. 54,200원이면 네. 시청자님 굉장히 또 수익 중이시네요. 그래도 오래됐어요. 아, 오래 이거. 갖고 계셨고요. 네.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셨을까요? 1년 넘은 것 같아요. 아, 한 1년 2년 가까이 넘으셨고요. 된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익절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더 가져가야 할지가 고민이신 거죠? 그게 네,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앞으로의 전략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두 감사합니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그럼 정태근 이사님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자님 수익을 전 거래일만 해도 굉장히 또 많이 보셨었는데 네. 또 계속 윗꼬리가 달리고 수급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것 같은데 네. 언제까지 좀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것도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뭐 수주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하나에어스페이스라든지 현대로템 대비해서는 이렇게 수소식이 이게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한국항공우주가 네. 하나에어스페이스라든지 그리고 현대로템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가죠. 네, 너무 안 가갖고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네네. 이게 그래요. 그 방산주를 매수하실 때 네. 그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무기가 공격형 무기인지 방어형 무기인지 그거부터 먼저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죠? 폴란드란지 그리고 루마니아 쪽 보게 되면은 지금 K9 같은 경우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 나라들이 공격하려고 무기를 살까요? 방어하려고 무기를 살까요? 방어.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로스페이스하고 이런 것들이 잘 가는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경공급기잖아요. 전투기. 네. 이게 방어용이 아니고 전투용이겠죠? 공격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조금 눌려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안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 방어용 무기가 주력고 그러니까 천무도 그렇고 네. K9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격이 아니라 방어가 주력인 무기들이 많이 팔려 나가다 보니까 수소식이 있다 보니까 그쪽이 좀 잘 갔던 것들이고 근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좀 소외가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아시아 쪽도 그렇고 지금 우즈벡도 그렇고 이렇게 그 FA50에 대한 어떤 수주 소식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아예 상당히 소외가 되거나 가능성이 없다라면은 아마 주가가 이미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네. 주가 그래도 안 빠지고 5만 원 전후로 했고 계속 버텼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래도 앞으로 수주가 될 만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 계속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조금 더 길어지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손해는 안 본다라고 봐요. 근데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가 너무 지루하다 생각이 들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요 종목이 지금 요렇게 선 거 보면은 6만 원에 지금 돌파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뭐 네. 한 2달이든 3달이든 지켜보시다가 너무 답답하게 6만 원 돌파가 안 되면은 그때 가서 한번 매도를 고민해 보세요. 하반기에 수주 받을 것들이 순차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 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6만 원 돌파가 안 나오게 되면은 그때 가서 판단해도 안 있습니다. 네. 조금 인내가 필요해요. 네. 네.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기다렸어요. 네?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조금 더 답답하게 하면은 일단은 네. 기다렸다가 6만 원만 네. 기억하세요. 6만 원만 네. 기억하셨다가 또 답답하게 네. 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또 연락 주세요. 네. 네. 네, 이렇게 한국항공우주 목표 주가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지금 국제약품을 그 며칠 전에 매수를 했는데 네.
좀 고점에 매수를 해서 아, 이거를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지 아니면은 조금 더 가지고 있어도 돼야 되는 건지 네. 그게 좀 궁금해서 이게 워낙 등락이 심한 종목들이라서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매수가는 7,626원 추매까지 해서 그렇게 끊어냈고 그다음에 지금 한 30% 정도. 아, 그러면 뭐 코로나 이런 모멘텀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시청자님? 그렇죠. 근데 너무 고점에 물려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 나왔습니다. 김민성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네. 사실 다른 코로나 관련주들은 막 네. 20% 이상 급등이 나오는데 네. 국제약품은 참 안 움직이네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차트 박스권 상당 부근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돌파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중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사실 코로나에 대한 테마 순환매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올랐던 종목들 보면은 거의 다 이제 진단 키트라든지 백신, 뭐 마스크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이라든지 이런 흐름을 보시기보다는 재료에 대한 모멘텀이나 수급에 대한 순환매 이거를 바라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일단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재료를 보셔라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선을 그어 보시게 되면은 지금 구간이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근데 그나마 좀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코로나 대대 상승 때 막 다른 종목처럼 막 10배, 20배 올랐다가 이제 바닥을 꽂고 크게 하락을 했던 그런 구간은 아니고 다른 종목 대비해서 그래도 위에 상단에 있는 매물대가 비교적 적은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우리가 바닥을 한번 찍고 나서 서서히 거래량을 많이 터뜨리면서 앞전에 있던 물량들을 다 잡아주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단기적인 조정이 나타나고 차익 매물이 좀 나타날 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앞전에 있던 매물대를 좀 열심히 돈을 쓰면서 잡아먹으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위한 준비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그 상단 금액대가 이제 10,000원 이상대 위에부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막혀 있는 구간은 많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지인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10,000원대까지는 우리가 목표가를 잡고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추세가 그렇게 크게 이탈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방을 지지하면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들고 차트를 계속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단기 변동폭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7,800원대를 좀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0,000원대 잡고 10,000원에서 분할 매도하기 시작을 하면서 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강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그걸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관련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골든타임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거나 좀 늦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확진 모멘텀이 좀 커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는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마스크에 대한 권고가 좀 지속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뭐 재택근무 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테마성으로 좀 강한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돌파할 수 있을지 그거를 좀 지켜보시면서 홀딩하셔도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홀딩에 대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님,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수익 챙기시길 바라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국제약품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LS 일렉트릭이고요. 네. 매수가 235,000원에 55%입니다. 비중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네요. 네. 그때 하락장에 매수를 하신 걸까요, 시청자님? 예. 그때 그 검은 월요일 때 들어가신 거예요? 네, 맞아요. 추가 매수는 안 하셨고요, 시청자님? 추매해갖고 지금 네. 프로페이지가 이렇게 높아졌어요. 네. 그럼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근데 지금 그 평단가가 높아서 네. 자꾸 떨어지는 건 많이 떨어지고 오르는 건 조금 오르고 이런 과정으로 가서 네. 이거를 지금 어떤 형태로 움직여가야 되나 그게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앞으로의 전략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정태근 이사님께 부정 들어볼게요. 네. 사실 뭐 MSCI도 편입이 됐고 뭐 실적도 좋다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믿음이 있으셔서 비중도 굉장히 크게 실으셨거든요. 지금이라도 좀 비중을 조절하는 게 나을까요? 글쎄요, 이게 참 딜레마인 게 비중 많이 실을 때 잘 가면 이게 레버리지 효과가 나는데 네. 그게 엇박 나면은 이렇게 이게 상당히 이게 가슴 아프거든요. 오히려 하락장에 또 추가 매수를 하셨거든요. 그러게요. 추가 네. 매수 하셔가지고 아마 한 게 23만 5천 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마 제 예상이 맞다면 25만 원 돌파할 때 매수하셨다가 크게 급락 나오니까 추가 매수하신 것 같거든요. 시청자님, 네, 혹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혹시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죠? 아, 이게 시청자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6월 달에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6월 달에 음식료, 화장품, 전력 설비 얘기 되게 많이 했었죠. 네, 네, 근데 7월 달 넘어서 이 소위 말하는 경제방송 뭐 얘기 많이 했습니까? 바이오, 방산, 7월 말면 조선 얘기했죠. 네, 네. 그리고 8월 달 와서는 또 어떻게 됐죠? 2차 전지, 신재생 요 얘기 계속 하고 있죠. 예. 근데 제가 이거를 왜 굳이 짚어보냐면은 이게 산업이 좋은 거하고 주가가 동행할 때도 있지만 이게 같이 동행을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하냐면은 시장이 계속 순환매가 돌아요. 그러니까 6월 달, 7월 달, 8월 달 주도 업종이 지금 방금 제가 짚어봤지만 주도 업종이 다 틀리죠. 네, 그러니까 LS 일렉트릭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증권방송에서 뭐 좋다고 얘기하는 이런 업종들이 산업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같이 안 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LS 일렉트릭이 제가 봤을 땐 딱 그래요. 그래서 산업이 좋은 건 지금 이제 이거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요런 뉴스 보게 되면은 이게 잘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공장 줄리 추가 증설. 이런 뉴스 보게 되면 정말 좋죠. 네, 이런 뉴스 보면 전력 설비를 팔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기서 어떤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은 주가와 산업이 디커플링 될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인정을 하고 비중이라도 줄일 건가 아니면은 다음 사이클까지 기다릴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요 둘 중에서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 마음이 좀 기울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네, 지금이라도 손절을 쳐야 되는 건가? 네네. 지금 시장이 자꾸 나쁘다고 하니까 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아. 것 같아요. 그러면 홀딩보다는 그래도 손절 쪽이 조금 기울어져 있는 상태네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대로 하세요. 지금 1차적으로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어쨌든 차트를 보게 되면은 22만 5천을 이탈하게 되고 지지력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17만 원 부근에서 지지력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네. 여기서 만약에 이 가격도 못 지키고 또 밀리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비중이나 좀 줄이는 거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왜 네. 근데 제가 다 팔지 말고 왜 비중만 줄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만약에 제가 요 20만 원 이상 가격대라면 아마 다 잘라고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 제가 좀 무서운 건 뭐냐면은 내가 팔면 바닥 있잖아요. 네. 요게 이제는 그걸 조심해야 돼. 어차피 손절은 놓쳤어요. 우린 그건 인정하자고요. 그러면 그거 손절 놓친 걸 인정을 하고 그러면 다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다음 대응은 적어도 내가 팔면 바닥 이 얘기는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죠? 그러면은 55%니까 비중이 많습니다. 그러면 17만 원 정도 가격에서 만약에 이 가격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현재 121선 가격이 얼마냐면은 121선이 지금 현재 16만 3천 원이거든요. 네. 그럼 요 가격을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라면은 비중을 지금 55%니까 25% 덜어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30%는 보유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반도체도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전력 설비도 분명히 기술적 반등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17만에서 만약에 가격이 이탈하고 난 다음에 추가 하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만약에 가격이 안 빠진 자리에 그때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이제 세 번째 전략 추가 매수해서 가격 낮추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 잘 빠져나오냐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주식이 생각보다 피곤하고 귀찮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만 고민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거 다 기억을 못 하실 수 있는데 요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어쨌든 17만 원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는데 요 가격을 만약에 지켜주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일단 비중이라도 덜어내는 쪽으로 고민을 해보자. 요거만 일단 고민하시고 또 상당히 17만 이탈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판단이 안 되게 되면 다시 전화를 주세요. 네. 요거는 계속 같이 대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예, 예. 오늘 말씀드린 거 곰곰이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좋은 판단 우리가 한번 해보시자고요. 예, 예. 아시겠죠? 예. 또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좀 자세하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청자님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문자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4816번님께서 펩토론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56,049원에 18%입니다. 유상증자 소식이 하락했는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 유상증자 소식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거든요. 오늘 또 장 마감 이후에도 공장 건설 소식이 공시로 또 나왔어요. 네. 오늘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하긴 했는데 시청자님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글쎄요. 이게 참 어렵던데. 사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급락하게 되면은 사실 많이 좀 조심스러워요.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말 한마디에 이렇게 어찌 보면은 이게 계좌 어떤 수익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면은 그냥 매도를 할 것 같아요. 그냥 매도를 하고 다른 쪽으로 옮겨갈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에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16일 날 연설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경쟁력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이나 관련돼 가지고 바이오 쪽 이게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바이넥스를 주구장창 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팔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넥스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대책 없이 그게 막 가라는 건 아니고요. 대책 없이 가라는 건 아니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쪽으로 갈 때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좀 컨닝하고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말씀드렸듯이 해리스가 대선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처방약 비용을 낮추는 헬스페 경제 정책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트럼프를 보더라도 뭐 헬스를 보더라도 약간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바이오 시밀러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9월달에 미국 FDA에서 바이오 시밀러 규정 완화 의결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였던 그 생동성 제도를 완화를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제네럴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 같은 것도 이렇게 처방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가 보다 차트 같은 경우에 바이넥스가 저는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페트론 어쩔 수 없이 매도 말씀을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시장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 펩토론의 유정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좀 화가 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요 종목이 조금 안 좋게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펩토론을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는 그 전제를 하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다라면은 이거 팔고 바이넥스 쪽으로 어차피 뭐 바이오가 미국대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팔고 바이넥스 쪽으로 저는 옮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이 이렇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의견에 대해서 시청자분께서도 고민 한번 잘 해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펩트론 유상증자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오히려 바이넥스 같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거 어떠냐라는 의견까지 남겨드렸습니다. 다음으로 6650번님께서는 SK 이터닉스를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21,490원에 30%입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손실이 굉장히 크세요.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이사님? 지금 춤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권리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 보니까 하락 방어용으로 이제 무상증자를 이제 카드를 꺼내면서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좀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무상증자요. 근데 무상
무상증자 받기 위해서 이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권리락이 되면은 이제 매도를 해도 이제 무상증자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좀 회피 물량들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무상증자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앞전에 있었던 이제 차익 매물이라든지 아니면 하락을 하고 나서 매수하려고 기다리는 대기 자금들이 쏠린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상승보다는 좀 하락을 어느 정도 기다리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닥에서 조금 올라왔다고 해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좀 타이밍상 좀 너무 아쉽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구간이 좀 매물대가 쌓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앞전에 있던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량이 어느 정도 풀려줘야지만 어느 집단이 이제 매집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좀 추가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힘을 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거는 보호일수가 풀리지 않더라도 무상증자로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이 풀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무상증자가 좋은 호재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지금 당장 바로 상승을 할 거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매도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으로 좀 더 내려와서 주가 조정이 끝나고 바닥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을 때 그때 평단 관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으로 다시 왔을 때는 우리가 또 수익을 고민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당장 급하게 추가 매수하시기보다는 다시 한번 하락에 대한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앞전에 지켰던 12,400원대에서 12,000원대 깨지 않고 버텨주는지 한 번 더 흐름을 보신 다음에 그리고 추가 매수해서 평단 관리를 좀 크게 낮춰두시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사이클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ESS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는 기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삼성 SDI에 대한 투자도 있고 이제 대선 관련된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 보니까 그 흐름 좀 기다려 보면서 일단 하반기까지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이터닉스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저희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안녕하세요.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포스코 DX. 네. 그 59,400원. 이게 뭐 손절을 그냥 할까 어쩔까 너무 오래 기다리거든요. 네. 비중은 20% 가지고 계세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올해 초에 들어가셨나 봐요. 아니에요, 작년에. 그랬으면 수익도 한 번은 보셨을 텐데. 아니, 안 봤어요. 수익 못 보셨어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될지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다고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워낙에 높으세요. 작년에 들어가셨다라고 하시는데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까요? 손절했다 내가 바닥이면 어떡하죠? 이런 종목은 그게 제일 무서워요. 시청자님, 시청자님,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혹시 네, 네. 요 포스코 DX를 매수하실 때 네. 어떤 모멘텀하고 어떤 이유로 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 아시는 주식 하시는 분이 네, 이거 매수하라고 그래가지고. 혹시 그분 지금 보세요? 네? 그분 혹시 지금도 보고 계세요? 네네, 지금도 봐요. 그분이 어떤 이유로 사라고 그러던가요? 그냥 뭐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사라고. 아유. 그러니까 주식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저 다 그렇게 주식하고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맞아요, 그것도 한 맞아요. 방법이 되는데 맞아요. 확률적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누구한테 원망도 못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그쵸. 정말 계좌 보고 있으면 그냥 한숨만 푹푹 나오고. 그죠? 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참 그렇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건 로봇 얘기가 다시 나와야 주가가 갈 것 같거든요. 갈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게 섣불리 판단을 못 하겠는 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결국 팔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까 앵커님한테 제가 네, 네, 우스갯소리 맞아요. 했지만 내가 팔면 바닥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까 봐 이거는 뭐 업황 이런 거 상관없이 이건 매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개인적으로 좀 많이 저도 고민이 되는데 지금 로봇 얘기가 어쨌든 최근에 뭐 법인 얘기도 그렇고
뭐 스물스물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전화를 주실 때 이거 여쭤봐야겠네. 요거 전화를 주실 때 이거를 네. 가지고 있는다, 네. 손절한다. 요거 둘 중에서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 계세요? 그게 너무 이게 안 올라간 생각을 안 하고 이래가지고 네. 떨어질 때는 같이 막 떨어지고 네.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될까 하고 막 있다가 네네. 좀 창피해서 말하기도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LX 일렉트릭 그거 그러면 그래서 시청자님, 전화드린 건데. 네네. 그러면 이게 뭐 현명한 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요 종목이 네네. 뭐 매수하신다면 솔직히 뭐 지금 한 절반 정도 반토막 난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난 상황인데. 반토막 더 됐어요. 네, 그죠. 반토막 더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솔직히 5%, 10% 빠져도 네네. 전체 계산 1%예요. 네, 없죠. 네, 네네. 1%예요. 그러면 음. 일단 더 보자고요, 차라리. 뭐 그래요? 손절을 네네. 하더라도 네네네. 뭐 무작정 파는 것보다는 네네. 그러니까 손실 조금만 줄어든 게 낫지 않을까요? 아,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 그래요. 뭐 5%, 10% 빠져봐야 전체 네. 계좌에서 이 종목 계좌에서는 맞아요, 뭐 맞아요. 당일날 5%, 10% 빠져도 계좌에서는 뭐 1%밖에 안 빠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감흥이 네.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감흥이 네.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일단 뭐 다시 얘기를 원점 돌아오게 되면 적어도 내가 팔린 바닥이라는 그런 건 실수는 적어도 하면 안 되니까 지금 네.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더 로봇 갖고 얘기 있어라. 다시 한번 네. 나오는 거 기다려 보면서 네네. 한번 기다려 봅시다. 차라리 제가 만약에 이걸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 있다라면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여기서 뭐 10% 빠져봐야 요 종목이 그래봐야 마이너스 1%, 네, 2%거든요. 그러면 그냥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지고 네, 있다가 맞아요. 네. 이거는 로봇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요런 얘기 네. 나왔을 때 그때도 반응이 없다 싶으면은 그때 네. 가서 그냥 매도 고민할 것 같아요. 아, 무작정 네, 방치하자는 알겠습니다. 건 아니고요. 무작정 네, 방치하자는 네, 건 아니고 네, 지금 네, 어쨌든 마이너스를 맞아도 크게 뭐 또 마이너스가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네, 네. 로봇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가서도 요 종목이 반응이 없다라면은 그때 네. 가서 대응해도 제가 볼 때는 네, 네. 지금 매도 하나 그때 가서 매도 하나 저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봐요. 그러다 아,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현명한 대답을 드려야 되지만 그냥 제가 가지고 있다고 치더라도 전 이거 그냥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일단은 조금만 더 감사합니다. 보유해보자고요. 너무 네.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네. 저도 VNX 갖고 있어요. 아, 바이넥스요? 아, 다이넥스 맞아. 그거는 수익 잘 내고 나오세요. 네, 그리고 다음에 또 그 포스트 데이스는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같이 대응을 해 나가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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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포스코 DX 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려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금양 82,500원에 10%입니다. 금양 82,500원이요. 예, 지금 아. 2천에서 네. 이렇게 추가 매수 약간 해가 단가를 낮출까 어떻게 해야 이게 너무 내려가가지고 네. 어떻게 대책을 세울까 싶어가 고민하다가 전화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김민성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오늘 하락한 김에 추가 매수해도 될런지라고 이렇게 여쭤봐 주셨는데 추가 매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시청자님께서는 이거를 매도할 생각도 있으신가요? 매도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럼 지금? 매도가 낮다라고 하면 매도하실 의사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매도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비중이 더 커지시면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좀 스트레스가 더 길어지실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금양 좋은 기업이긴 합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금양이라든지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은 사실 패널들이 안 좋은 시선을 얘기하면은 약간 금지어처럼 이제 좀 조심스러웠던 종목이긴 한데 지금 금양을 보시게 되면은 좋은 기업이지만 지금 전기차 캐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실적이
실적이 순이익이라든지 EPS가 좀 안 찍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엔비디아가 버블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찬반 토론이 있을 때도 결과적으로는 엔비디아는 EPS 순이익이 찍히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실적을 기반해서 올라가서 우리가 거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금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상승을 하고 나서 실적이 미래가치 프리미엄까지 땡겨가지고 가져왔는데 안 찍히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 캐즘 현상을 풀고 나서 2차 전지에 대한 배터리 수요는 뭐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 거기에 대한 숙제를 완벽하게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닥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빠지더라도 더 크게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횡보를 계속해서 하면서 캐즘 현상이 다 끝나고 다시 한번 금양에 대한 실적이 잘 나와야지만 다시 한번 미래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을 당겨와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이제 여력이 생기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시간이 안 걸린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올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도 길게 끌고 가면서 우리가 평단 관리 하실 수 있다. 시청자님께서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좀 내년에 바닥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평단 관리 하시는 거지 지금 좀 많이 고꾸라졌다 해서 바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디가 바닥일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에 얼만큼 올라갈지 우리는 그 타이밍까지 100% 맞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지금 당장 리스크 없이 매수해도 된다. 이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기다려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은 어렵다라고 하시니까 일단은 평단 관리할 여력만 많이 준비해 두시고 일단 기다리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연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